이런 덴벨레가 결승전에서 보여준 플레이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로빈요! 파리 생제르맹이 인테르를 5대0으로 꺾고 창단 54년 만에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메시, 네이마르, 은바페 있을 때도 못한 걸 덴벨레, 흐비차 두에로 어떻게 했지? 물론 파리의 우세가 조금 예상된 경기긴 했으나 이번 시즌 더블을 달성한 바르샤를 꺾고 올라온 인테르라 이거 모른다, 뚜껑 열어봐야 안다 하고 뚜껑을 열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도 양팀의 전력 차이가 좀 많이 난 경기였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경기 초반부터 앞쪽에 빠르고 젊은 선수들을 이용해서 보다 더 높은 강도의 압박을 가했고 인테르는 이에 매우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경기 내내 인테르는 수비진에서 패스 한번 하면 덴벨레 이미 와있어, 에라이 뻥! 그럼 하프라인 못 넘고 잘리면 파리 소유권. 덴벨레가 어쩌다 한번 미쳐 먼저 못 가면 두에가 가겠대. 형, 나 19살이야 몸놀림 자체가 달라, 날라댕겨. 그거 압박 몇 번 가는 거 1도 아니야. 그러고 나서 나한테 공 와도 나 체력 가능해. 인테르 뻥! 파리 소유권. 인테르가 어쩌다 한번 덴벨레 두에 쪽을 피해서 나오면 나여 흐비차, 나 지구 끝까지 따라가. 그 뒤에 네베스, 비티냐, 루이스 기동력으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미드필더들이야. 이러니 인테르는 공격은 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5골이나 실점하면서 0대5로 패배하였습니다. 이는 챔스 결승전 역사상 최다 점수 차이라고 하네요. 정말 경기를 보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점도 뛰는 거에서 안 되는구나. 아까 두에 얘기도 했지만 이날 PSG 평균 나이는 24.9세로 역대 최연소 결승 선발 라인업 중 하나였고 인터밀란은 평균 나이 30.3세로 역대 세 번째로 최고령 스쿼드였어요. 저는 이게 단순한 경기 결과 이상으로 현대 축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 통보였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게 어제 마침 K리그 전북 대 울산 1위 싸움에 굉장한 중요한 경기가 있었거든요. 전북이 3대1로 역전승을 거뒀는데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도 정말 비슷했어요. 양팀 다 현 국대 출신 온더볼 좋아. 근데 앞쪽에 올 시즌 젊어진 전북의 기동력에 울산이 한계를 느끼는 듯한 경기 양상이었어요. 올 시즌 전북은 K리그 1위를 달리고 있죠. 쉽게 말해서 이 기동력, 많이 뛰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공격할 때 우리 숫자 많고 수비할 때 우리 숫자 많아. 압박을 가하면 상대가 잘하는 걸 못하게 만들 수 있어. 이걸 온더볼로 극복할 수 있는 선수는 정말 메시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안 돼. 이거는 언제부턴가 축구가 뭐 네이마르, 은바페, 비니시우스, 야말 힘들어. 솔직히 힘들어. 야, 네가 메시야? 메시가 아니면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뛰어야 된다라는 걸 2025년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파리 덴벨레 두에 흐비차가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지난 프랑스컵 결승전에서 2골을 넣은 바르콜라 대신 2005년생 두에를 선택한 이유를 제대로 보여준 경기이기도 했어요. 첫 골 장면에서 오른쪽 윙어인 두에는 어느새 왼쪽으로 침투하며 공을 받았고 반대편의 하키미를 보고 정확히 어시스트를 합니다. 두 번째 골에선 우리 팀 박스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하고 있던 두에가 역습 상황을 맞이해서 상대편 골대까지 질주를 합니다. 결국 덴벨레 패스를 받아서 침착한 마무리. 세 번째 골도 비티냐가 치고 들어갈 때 공을 받기 위해 앞으로 뛰었고 이는 수비가 예측할 수 있는 첫 번째 패스 경로였지만 자신의 주력으로 이걸 이겨내고 완벽한 마무리까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에 2골 1어시 결승전 MOM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이강인이 파리 주전에서 밀린 이유도 이와 비슷할 것이고 바르콜라와 두에를 비교했을 때 온더볼 큰 차이는 안 나 하지만 기동력과 주력, 체력, 성실성에서는 두에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한 듯한 엘리케의 선택이 적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첫 골의 주인공 하키미를 오늘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하키미가 첫 골을 넣었지만 세러머니를 하지 않았죠. 뭐야? 맞다. 하키미 인터밀란이었지? 그래도 챔스 결승에서 인생 첫 골인데 세러머니를 참을 수가 있나? 하키미가 PSG로 오기 전 마지막 팀이 인터밀란이었어요. 37경기 7골 8어시스트라는 엄청난 스탯을 기록하며 11년 만에 인테르를 우승시킨 주역 중 한 명이 되면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었는데 인테르의 재정 문제로 단 1년 만에 PSG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가요? 자신의 첫 우승 커리어를
우승을 경험한 팀 상대로 그것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본인이 첫 골을 넣었다는 게 어쩌면 많은 생각이 들고 슬펐던 거일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이적 잘했다. 농담이고, 하키미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수비수 중 최다 골 관여 9회로, 이거는 무슨 너 세계 1등 사이드백 되고 싶어? 그럼 수비 나 정도 하면서 공격 이렇게 한번 해봐. 아니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 느낌입니다. 예전에 카푸가 무한 오버래핑 계속 치면서 이건 뭐 사이드 윙이야 뭐지? 그때 받은 충격 이후에 하키미는 사이드 윙뿐만이 아니라 미드필더, 골 넣은 자리는 제일 위에 원톱이었다니까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파리 경기 보면 하키미 허구한 날 저 원톱 자리에 있어. 그러다 공 잘렸을 때 수비 백하는 거 보면 이제는 저 정도 해야 사이드 풀백 세계 1등이구나. 진짜 축구 수준 문턱이 왜 이렇게 높아졌냐? 어지간히 체력 좋아선 이제 체력 좋다는 말도 듣기 힘들게 하키미가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세계 2등도 이렇게 뛰어야 2등이야. 그리고 앞으로 세계 최고의 풀백이 꿈이라면 트렌드가 이제는 다 이렇게 해야 돼. 토해야 돼. 하키미 말고는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벽을 느끼게 해주는 선수가 탄생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 PSG 우승에 정점을 찍은 우스만 덴벨레, 그가 화려함을 버린 날 그는 완성형이 되었다. 덴벨레 하면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화려한 드리블, 예측 불가한 양발 드리블, 예측 불가한 양발 슛, 그리고 때때로 정말 예측 불가한 쟤 뭐해? 플레이. 이런 덴벨레가 결승전에서 보여준 플레이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쟤 수비하러 들어갔나? 한 듯한 1차 압박 성봉장, 두의 흡이차가 득점할 동안 완벽한 서포트, 묵묵한 조연, 경기 내내 패스앤 전진을 시도했던 비티냐 대신 자리 커버, 두해가 전진하면 자기가 커버, 하키미가 침투하면 자기가 커버. 이 결과 하키미의 첫 골은 덴벨레 공간 창출로 만들어졌고, 두 번째 골은 덴벨레 전방 압박이 원인이 되었고, 세 번째 골은 덴벨레의 기가 막힌 백힐 연계가 기점이었습니다. 엔리케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나는 오늘 덴벨레에게 발롱도르를 주고 싶었다. 그가 수비에서 보여준 헌신은 정말 감동적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엔리케, 방금 기사가 뜬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얘기했던 난 2년차에 항상 우승을 한다 라고 말했듯이, 엔리케 감독도 PSG 부임 첫날부터 항상 해왔던 말이 있었습니다. 나의 최종 목표는 트로피 캐비넷을 채우는 것이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뜻하는 말이었죠. 그 빈칸을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스타 플레이어 개인보단 전체의 성실한 움직임과 패턴으로 유망주와 베테랑의 균형, 누가 공을 잡느냐보단 어떻게 공간을 열고 들어갈 거냐에 집중한 루이스 엔리케의 철학이었어요. 84분에 터진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파리 생제르맹 유스 출신 센니 마유르의 골은 이 파리의 프로젝트가 이제는 더 이상 비싼 이름값의 선수들로 승리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파리만의 축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골이었습니다. 이로써 엔리케는 첫 번째 트래블 당시 선수 파리였다 라는 누명을 벗고, 물론 FM 10,000시간 이상한 일반인이었어도 뭐라도 하나 들지 않았을까 하는 엄청난 스쿼드였긴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죠. 두 번의 트래블을 달성한 역사상 두 번째 감독이 되었고, 파리도 14년간 이어진 5일 머니 구단이라는 꼬리표에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서사로 유럽 축구의 가장 중심에 선 구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벤치에 있었지만 그래도 당연히 이 트래블의 지분이 있는 이강인 선수는 트래블을 달성한 첫 번째 대한민국 선수가 되었습니다.